자, 이렇게 한국인 아저씨 아, 예, 누더기를 입고 계시네. 한국인 아저씨가 나왔는데 요거 가까이 가면 요거 소리 내요 읽기.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읽어줘요. 맥OS에서 이렇게 옵션이랑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바로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옵션을 누르면은 여기서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잘 나갈까? 아카이브의 보관. 이 아카이브 보관을 눌러놓으면은 이거 요약해줘 이러면 당연히 인식을 해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검색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많이 쌓이면은 개별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전부 다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네 저런 거 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되는 그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챗GPT 많이 쓰고 계시죠? 뭐 클로드도 많이 쓰시고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라마3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가져와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주변에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챗GPT 어떻게 잘 쓰냐? 뭐 꿀팁 같은 거 없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면은 제 영상을 추천해드리거나 제가 다루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쓰면서 챗GPT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이 기능을 모르고 쓰고 있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중간에 또 챗GPT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만 쓰느라고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진짜 필요한 것들만 제 기준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쓸만한데 왜 안 쓰실까 하는 것들만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게 또 자기한테 잘 맞아야 자주 쓰이거든요. 아무리 기능이 많아봐야 자기가 잘 안 쓰면은 그냥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신 것들 꿀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미 쓰고 있던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도 그렇고 챗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챗GPT 최근에 나온 거죠. 4 옴니 버전 요 버전을 쓰고 있는데 대체로 다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GPT 초기에 비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잘 안 쓰고 있던 내용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원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고 걔를 파일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계정을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맨 마지막 두 번째 연결된 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둘 다 쓰고 있고 둘 다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해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처음에 연결을 안 하신 분들은 연결이라고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연결 누르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만 하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 프롬프트 옆에 클릭 모양이죠. 요걸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퍼스널에서 추가 요런 게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좋느냐? 제가 챗GPT 들어가가지고 안대공학 1년 조회수 요런 거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해보면은 요거 이제 구글 시트로 정리된 파일인데 엑셀도 상관없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지금 이제 각 콘텐츠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조회수들이 딱 이렇게 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날짜 순으로 그래프를 그려줘 엑셀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치면은 바로 지금 클립으로 입력된 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쫙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올렸던 거 동영상 제목 일론 머스크 웃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따다다다닥 뭐 여러 가지 많죠. 이렇게 클립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셀에 대해서 바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막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할 수가 있죠. 요 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챗 GPT에서 요거를 쓸 수 있으니까 일일이 엑셀이나 시트를 수정해가지고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바로 명령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간별로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 파일에서 동영상 게시 기간을 날짜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조회수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하고 날짜별로 조회수를 정렬했습니다라고 해서 콘텐츠들이 나왔을 때마다 이 조회수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지표의 그래프도 만들어줘.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보여줘. 그래서 이런 거 클릭해가면서 얘랑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를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던 기능들 중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랑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인터랙션 하는 방식이 온디바이스 AI로 구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 GPT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잘 모르는 내용 두 번째, 바로 이미지 편집이 훨씬 더 개선이 됐다는 점입니다. 요거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GPT에서 이미지 생성하려면은 GPT 탐색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또 달리 요거 많이 사용하시죠. 아니면 이렇게 엄청 큰 구멍난 난닝구를 입고 있는 한국인 50대 아저씨를 그려줘. 이렇게 써도 그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달리에서 쓰느냐? 이 채팅 시작 가보시면 여기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3D 와이어 프레임, 35mm 필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가로, 세로, 비, 와이드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GPT를 더 자주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다 이미지 그냥 생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생성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추가로 수정하기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전에 GPT 업데이트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한국인 아저씨 아, 예, 누더기를 입고 계시네. 한국인 아저씨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인 같죠. 뒤에 이제 한글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아직 이제 레터링은 좀 잘 안 돼 있는데, 요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클릭을 해가지고 보면은 자, 이게 떴어요. 신규 편집할 이미지 영역을 선택하세요. 편집할 부분, 추가로 편집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누르고 뭘 하고 싶느냐? 아,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구멍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하고 저 구멍을 그럴싸한 가죽으로 채워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이미지 생성된 거 기준에서 저 부분을 수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때 문제가 매번 프롬프트를 치긴 하는데 너무 확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분적으로 저렇게 생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저게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도 요게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프롬프트가 사용량이 한정돼 있는데 계속 치다 보면은 또 이제 좀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날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조금 채워졌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런 다음에 필터 안경을 추가해줘. 그러면은 얼굴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실패한 사례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영역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만 표시를 해서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 대상을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핏줄이 서 있는 모습 대신에 살이 포동포동 찐 모습, 이렇게 특정 영역에 대해서 AI 모델이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진짜로 외국어 공부를 하기, 그러니까 특히 컨버세이션, 회화 공부를 하기 진짜 편해졌는데요. 이게 챗GPT가 우리가 주로 이제 영어 아니면 한글로 많이 쓰시겠죠. 근데 중국어도 잘 하잖아요. 뭐든 다 잘해요. 그냥 뭐 일본어로 아무 말이나 해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거 가까이 가면 요거 소리 내어 읽기,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읽어줘요. 자, 중국어로도 아무 말이나 해봐 이렇게 해봤는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똑같이 Read aloud 요 기능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공부하든 영어로 공부하든 이거 전부 다 하면은 이런 것들도 뭐 듣기 공부라든가 하는 거 다 아무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런 기능들이 추가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생성해낸 것도 그냥 귀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어폰으로 듣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거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맥 OS 앱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거 맥용으로 바로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챗GPT 열어가지고 하면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다. 런처를 이용해보라는 거는 맥 OS에서 이렇게 옵션이랑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바로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옵션을 넣으면은 여기서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잘 나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별도의 앱으로 해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검색해서 한 거 깔끔하게 나온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들 좀 모아놓은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잘 모르시는 내용의 다른 카테고리를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재활용하기입니다. 자, 재활용하기는요 무슨 내용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를 보면 왼쪽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공유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거 공유하기, 채팅 공유하기를 누르면은 요거를 해가지고 링크를 하면은 요거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근히 편한데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플러스 또 뭐 있냐? 이거 있죠. 아카이브의 보관. 이 아카이브 보관을 눌러 놓으면은, 자, 아카이브가 어딨지? 여기 눌러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반, 여기 보시면은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가 아카이브에 저장해 놓은 것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에 넣어 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인데 바로 이 챗GPT 맞춤 설정이죠. 여기에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놓으면 좋겠냐. 예를 들어 나는 테크 유튜버고 공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반도체나 AI, 뭐 알고리즘, 에너지, 로보틱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적어 놓는다면은 뭔가를 물어봤을 때에 너무 쉬운 내용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제 수준에 맞도록 맞출 수도 있겠죠. 혹은 채팅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응답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매번 치지 않고 진짜 정량적인 수준의 예시를 항상 들어서 대답해라. 영어로 얘기하려면 하면 항상 한글로 대답해라. 뭐뭐 했음처럼 짧게 적해라. 이런 것들을 저장만 해놓으면은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계층마다 인덴트를 사용해서 글머리표를 사용해라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하는 이 맞춤 설정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 이 부분이 재활용하기 부분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고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물어보는 거, 요 물어보는 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편할까? 애플이 잘 나가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는 사실 굳이 수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엄청나게 긴 거, 요즘은 이 프롬프트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는 데 사용할 때 요게 좀 사용이 잘 하는데 이게 또 좀 잘 안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godofprompt.ai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굉장히 쓸만한 것들을 쫙 정리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그래마 체크라고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1500자 리밋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를 일부러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포맷을 정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글머리표를 사용해. 그 다음에 각각의 말을 계층적으로 논리 구조를 가지고 표현해. 뭐뭐 했음이라는 말로 대답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위로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한눈에 보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쓰는 편인데 이렇게 항상 구조를 써서 하면은 되는 것도 있고 프롬프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방금 내용을 오행, 사열, 테이블로 표현해줘.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분석해서 결과를 분석해 줄 수 있다.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분류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칼럼 어떻게 해줘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래 기사 내용을 분석해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사가 있다면은 구분자 같은 걸 써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샵샵샵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기사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치 우리 사람이 읽을 때도 이게 첫 번째 기사구나 이게 두 번째 기사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듯이 그것도 결국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딜리미터라고 하죠. 이런 딜리미터를 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뭔가 표현해줘 이렇게 뭐라뭐를 적고 두 번째 예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영 전략 부분이라든가 뭐 수학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애플을 수학 분석 프레임으로 분석해서 표현해줘. 이렇게 하면은 특정한 프레임들 이런 것들 다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프레임 유명한 프레임으로 해줘라고 말을 한다거나 혹은 그게 없다면은 이런 게 어떤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이 포맷으로 해줘라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연관성과 관련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만약에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데 난닝구 한국인 얘기하다가 애플 재무하다가 이 한 창에서 하지 말고 매번 이렇게 새로 새 채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고퀄의 데이터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당연히 참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섞여가지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창에서 일부러 하지 마세요. 그냥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것과 비슷해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은 특정한 사이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AI 오디오용 챗GPT 새로운 소리 내어 읽기 아까 설명드린 거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넣으면은 당연히 인식을 합니다. 이거 요약해줘 이러면 당연히 인식을 해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검색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많이 쌓이면은 이렇게 넣는 것보다 그냥 본문을 긁어서 넣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건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게 원리가 뭐냐? LLM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텍스트 입력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사이트를 통째로 들어가면은 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 보면 이 아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서로 다른 내용들 이런 것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LLM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여가지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은근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복사를 할 수 있으면은 복사를 한다거나 특정한 부분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책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영어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영어가 원래 원소로 있는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번역된 본을 넣는 것보다는 원래 있는 것들을 넣는 게 좋습니다. 되게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은 대답이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꿀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별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네 저런 거 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되는 그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계신 꿀팁이 있다면 또 추가
추가를 해주시면은 또 그걸 토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거나 아이디를 호명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